카메라 출동 이상로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5월 4일 수요일 오전 8시 15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제목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렇게 뻔뻔한 한국인이 태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매우 수치스러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이 그랬습니다. 야, 참 창피스럽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너무나 창피스럽다 라고 느낀 5년이었다는 겁니다. 과연 저분이 대한민국 사람 맞아? 한민족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맞아? 참 의문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을까? 원래 한국 사람의 유전자는 저렇게 뻔뻔스러울까? 5년 동안 많이 고민했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어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지금 검수완박법을 국무회의를 시간을 늦춰가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국회에서 검수완박법 통과하면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 공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방망이를 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의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지막 법안에 저렇게 방망이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방망이를 치는 모습도 한번 잘 봐주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뻔뻔한가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다 마스크 쓰고 있어요. 이 사람만 마스크를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야외에서만 마스크를 벗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써야 됩니다. 이 사람만 마스크를 안 써요. 항상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본인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나는 왕이야, 나는 황제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5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 위해서 군림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라는 겁니다. 이 사진 하나가 모든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옆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마스크 쓰고 있죠. 본인만 안 쓰는 겁니다. 그렇게 본인만 안 쓰는 상태에서 저렇게 뻔뻔스럽게 자신의 퇴진 이후에 자신을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법안을 땅땅땅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출생부터가 의심스럽습니다. 윤월스님이 문재인 아버지는 북한 인민군 장교였고 내가 선포했다 라는 보도를 뉴스타운에서 계속해서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의혹을 제공했어요. 문재인은 남한에서 태어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방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방송이 틀리다면 고발해라 라고 뉴스타운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입 꾹 다물고 가 있어요. 제가 의문시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가 많아요. 본인의 어머니 생모가 무슨 돌아가실 때 6인실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다. 그것도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본인의 나이를 속이고 남북적시회 회담할 때 가서 이모를 만났다. 그 이모가 생모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질 않아요. 본인의 아버지가 자서전에서 무슨 미국의 LSD를 타고 거제 들어왔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것도 또 증언이 달라요, 서로. 도대체 출생부터 깔끔하지가 않아요. 설끔하게 뭘 해명을 안 해. 틀리면 틀리다. 저 같으면 무슨 얘기야. 난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난 어디서 태어났어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얘기 한마디도 없어. 대통령인데. 이거부터 이상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대통령 되는 과정도 이상합니다. 여러분 드루킹 아시죠? 드루킹 댓글 조작.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왜 김경수는
법원에서 유죄가 판결됐어요. 근데 얘기 한마디 없어. 얘기 한마디 없어. 그러니까 출생도 그렇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도 그렇고 다 의문투성이에요. 그런데 또 대통령이 됐어요. 되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참 가증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난 대통령이 됐어요. 이제 가족 식사 비용, 치약 칫솔도 모두 청와대에 들어가서 내 돈으로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 그래서 저 사람 참 아주 정직한 사람이구나, 아주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웬걸? 이거 보여드릴까요?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오랫동안 청와대에서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갈 데가 이혼했다 그러던가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청와대에 다 큰딸이 들어와서 살았어요. 생활비, 주거비를 지원해 준 거죠.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해 준 거예요. 이거 갖고 문제 삼으니까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랬냐? 아니 가족하고 함께 사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이랬어요. 자기 입으로 분명히 식사비, 칫솔 이런 거 다 자기가 사 쓰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문대한테도 주거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거 아시죠? 옷값이 엄청나. 이 옷값 어디서 나가는지 밝혀라.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어 못 밝히겠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 일입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있어요. 이게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 씨 혼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일본을 갔어요. 인도를 갔어요. 타지마할에서 저렇게 사진 찍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서 혼자 타고 가서 저렇게 관광을 했어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에 가서 혼자 관광을 했어요. 또 있어요. 이 공군 1호기를 타고 갔는데 공군 1호기가 이게 활주로가 길어서 앙코르와트에 못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공군 2호기를 오라고 그래서 푸놈펜으로 오라고 그래갖고 거기서 공군 2호기를 타고 갔다니까요. 앙코르와트를. 그래서 몇 억인가 비름값만 해도 몇 억인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짓을 하겠어요, 여러분? 아니 공군 1호기 캄보디아 갔어. 공군 1호기를 타고 갔죠. 근데 앙코르와트를 가야 되는데 공군 1호기는 활주로가 길지 않으면 안 돼. 거기 앙코르와트는 활주로가 짧아.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공군 2호기를 불러서 공군 2호기는 좀 짧은가 봐요. 활주거리가. 그거 타고 앙코르와트 갔다 왔어요. 아마 미국 대통령도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보세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제 나는 수사받으면 안 돼. 그렇게 스스로 방탄법을 본인이 만들고 방탄법을 저렇게 땅땅땅 치는 겁니다. 표정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느릴 거 다 느리고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수사 받기 싫어. 그리고 땅땅땅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경원의 수를 한 60명으로 왕창 늘려가지고 어떻게 된다? 여기 양상 가는 거예요. 비서관 셋. 경원이 65명인가 75명인가 그렇습니다. 아니 퇴임한 대통령이 60, 70명씩 뭐가 필요해요. 경호원이. 저거 이해가 안 가요. 비서관이 3명씩 필요해요.
경호원이 뭐 6, 70명이고 1년에 들어가는 인건비만 해도 얼마예요? 참, 야, 대단합니다. 자, 제가 의문시하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이 퇴임하기 직전에 김경수를 사면할 것이다. 김경수만 사면하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MB도 같이 사면할 것이다. 그리고 이재용도 복권시켜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지 않아요. 저는 그 부분은 저는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를 마지막에 욕을 먹도록 사망하지 않는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했어요. 김경수를 사면하면 자기가 드루킹으로 경선 과정에서부터 불법으로 당선자가 됐다. 후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김경수하고 상관없어. 나는 드루킹과 상관없어. 마지막까지 끊어낸 겁니다. 자기 혼자 잘 살고자 끊어낸 거죠. 이렇게 방망이 땅땅 치는 겁니다. 자, 나는 나 혼자만 잘 살면 돼. 그동안 5년 동안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어. 누릴 거 다 누렸어. 내가 나쁜 짓 한 거 나 이제 수사 못해. 땅땅땅. 김경수 사면 안 해. 왜? 얽혀 들어가기 싫어. 김경수 사면하면 또 드루킹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럼 불리해. 그런 거 안 해. 그냥 어디다가 살아서 양산에 들어가서 경호원 수십 명 데리고 비서관 데리고 살겠어. 이겁니다. 저는요. 정말로 제가 제목을 정하는데 대단히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정한 제목 이겁니다, 여러분. 다시는 이 땅에 이렇게 뻔뻔한 한국인이 태어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은 한국인으로서, 같은 한반도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동시대에 살았다는 것이 매우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 과연 저 사람이 한국인일까? 한국인이 맞다면 정말로 우리는 한국인의 DNA에는 저렇게 뻔뻔한 유전자가 흐르고 있을까? 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글쎄요, 윤석열 당선자는 문재인의 부하였죠. 문재인을 도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보고 배운다고 그러지 않아요? 저 뻔뻔스러움을 보고 배울까요? 글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 다시는 이 땅에 이렇게 뻔뻔한 한국인이 태어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원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피에 그 뻔뻔함의 DNA가 흐르지 않기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이렇게 땅땅땅 자기는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방탄법안에 통과를 시켰지만 반드시 그를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그를 감옥에 보내야 할 의무를 윤석열은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윤석열이 의도한 거일지도 몰라요. 저렇게 문재인 수사하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권성동을 통해서 합의를 해준 거일지도 몰라요. 우리 국민 다 모두 속고인인지도 모릅니다. 윤석열에게. 지켜보겠습니다. 윤석열을 옹호하시는 분도 많아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윤석열이는 직접 취임하면 문재인을 감옥에 보낼 거야. 라고 윤석열이를 변호해 주시는 분도 많아요. 두고 봐야죠. 두고 봐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이렇게 뻔뻔스러운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제 책임도 있습니다. 뭐 독립 언론인이긴 하지만 언론인으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사람이 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는 조중동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언론이 비판하지 않았어요. 김정숙 씨 그렇게 옷 화려히 입고 다닐 때 조선일보가 참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고 박수를 쳤어요. 중앙일보도 박수 쳤어요. 동아일보도 그렇고. 그 돈이 어디에서 나는가?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기자가 두 눈을 질끈 감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지금 언론 중에는 윤비어천가를 부르기 시작하는 언론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망합니다. 언론인 때문에 망해요. 윤석열이를 비판하면 저를 막 공격하는 사람이 또 많아요. 좀 기다려봐라. 윤석열이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나 깊은 뜻이 있겠지. 이상은 너 뭐 알지도 못하고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윤석열이를 비판하지 마. 라고 저를 나무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 초장에 비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방송한 일이 있어요. 싹수가 놀았다, 윤석열. 싹수가 놀았다. 다음 5년을 준비하자라는 방송을 한 일이 있어요. 지금으로선 싹수가 노래요. 두고 봐야죠. 여러분, 이상로가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의 저중적 후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방송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또 김경재 방송으로 가서 낮에는 여러 가지를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김기자 방송에서 하고 있는 것 가운데는 매일 책 한 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책을 읽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책이 지리의 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면 1년에 약 50권 정도의 책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와 함께 한국인으로서 5년을 살았다는 것이 대단히 수치스럽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